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이 보편적인 진리가 지배되어지는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왜 그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기 전날 친구가 와가지고 그 탈옥시켜 주겠다라고 막 이야기했는데 그 거부하잖아요. 나는 안 할란다 하면서 그냥 자기가 독배를 마시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윤리가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상대주의적 윤리 속에서는 야, 나는 억울하니까 나는 달아날래. 나는 억울하니까 여 못 있겠다. 다 도망가야겠어. 이게 가능하죠. 근데 절대주의적 윤리관에서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법을 지킨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악법도 법이다. 뭐 이런 식의 이유로. 근데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실제로 소크라테스가 자기 입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 후대 사람이 그냥 만든 말이고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자기가 자기 삶으로 그걸 보여주죠. 보편적인 윤리관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죠. 근데 반면에 소피스트들은 그렇지 않죠. 개별적으로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개인의 처지에 따라서 다 성과학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뭐 달아날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게 다릅니다. 자, 소피스트와 달리 소크라테스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관과 윤리관을 가지고 있다. 그죠? 예외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서는 이게 악이지만 선으로 봐야겠다. 이런 예외가 없어요. 그게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관과 윤리관입니다.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신다고 하니까 달아났어. 예외 없습니다. 그거 불법이고 악한 걸 한 거예요. 그죠? 악한 걸 한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 악을 수행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 윤리관을 자기 삶으로 증명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은 개별적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것을 파악하는 영혼의 기능이다. 그래서 이성 중심주의적인 윤리관을 가지고 있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개별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고 보편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처지에 의하면 뭐 이것은 억울하니까 이거는 어겨도 돼.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나의 처지는 이게 안 돼요. 나의 처지는 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개별적 조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개별적 조건을 다 초월한 보편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능이 잘 발현되면 개별적 조음이 아니라 보편적 조음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니까 영혼의 기능 중에서 인간의 기능 중 가장 높은 기능이 이성의 기능이고 그 이성의 기능이 잘 발현되면 개별적 조음이 아니라 보편적 조음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개별적인 기능이 잘 발현돼 갖고 보편적 조음을 추구한 사람 있죠. 플라톤은 바로 이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했어요. 개별적 조음이 아니라 보편적 조음만을 생각하는 사람 누굽니까? 철학자왕. 철학자왕. 철인왕이라고도 하고 철학자왕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모두에게 좋은 거, 보편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좋음을. 그러니까 철학자는 감각적인 좋음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감각적인 좋음에 치우치면 개별적인 좋음에 치우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 왕은 이성적인 좋음에만 올인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한 사람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 하나에게 좋으면 개별적 좋음이잖아요. 자기 나라의 모든 국민의 좋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철학자 왕입니다. 보편적 좋음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감각적인 좋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철학자 왕은. 그죠? 개별적 좋음, 이성적 좋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정치하는 사람, 권력자는 철학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유가 개별적 좋음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사람은 모두에게 좋은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모두에게 좋은 것은 가장 이성적인 사람만이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이성적인 학문으로 키워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한번 보겠어요. 철학이다. 철학.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 흐름. 자, 그러면은 그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가 플라톤 할 때 할 겁니다. 플라톤 할 때. 자, 연결하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여기 지금 굵은 선으로 나와 있는 개별적 조음은 뭡니까? 감각적 조음입니다. 그다음 보편적 조음은 지성적 조음입니다. 그죠?
요거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적 좋음과 감각적 좋음을 추구하면은 이거는 상대적 윤리관, 상대주의죠. 상대적 윤리관. 반면에 보편적 좋음과 지성적 좋음을 추구하면 이거는 절대적 윤리관 혹은 절대주의적 윤리관. 자, 상대적 윤리관은 시, 공간, 개인에 따라 다르다. 따라 선악의 기준이 다르다. 기준이 다르다. 이것은 시공간, 그죠? 시공간, 개인에 따라 다르지 않다. 그죠? 잘 따르지 않다. 이렇게 서로 나눠집니다. 시공간, 그죠? 개인에 따라 다르지 않고, 이거 절대적 윤리관은, 상대적 윤리관은 시공간 개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준이.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절대적 윤리관의 대표적인 사람은 이때까지 소크라테스, 그 다음 플라톤. 그 다음에 여기, 자, 상대적 윤리관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바로 소피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소피스트라고 하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소피스트들은 감각을 중시하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이성. 그러니까 진리의 시작이 소피스트들은 진리의 시작이 영혼의 밖이고 이성 그런 것은 영혼의 안. 그죠? 영혼의 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해서 주입식 학습이 되고 자, 이성이라는 건 상기설이다. 상기설. 그죠? 문답법 혹은 대화법. 다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다르다. 관념이. 이때까지 수업하면서 덕이라고 하는 것도 서로 다르다라고 했죠. 이쪽에 덕이라고 하는 것도 양쪽이 서로 다른데 그 소피스트들은 뭐예요? 개인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어려움을 개인입니다. 개인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것. 이게 덕스러운 거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의 덕스러움은 자기다운 기능, 자기를 자기답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죠? 자기답게 하는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것. 이게 덕을 바라보는 관점도 서로 다릅니다. 그죠? 덕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뭐냐 이렇게 보면은 상대적, 절대적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쉽게는 딱 요 말로 결정나는 거죠. 소피스트들은 상대적, 소크라테스는 절대적. 이렇게 딱 나눠지지만 실제로 요 두 말로 이렇게 딱 나눠지지만 그 안에는 이렇게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행동에 대해서도 상대주의적으로 절대주의적으로 바라봄에 따라서 그 행동을 평가하는 것도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오는 거는 이제 소크라테스와 관련된 글입니다. 이거 뭐 소크라테스 변명이라고 하는데 원래 학문적으로 지금은 요새 변론이라고 많이 쓰죠. 변론이라고 쓰는 게 좀 맞습니다. 변명이라고 하면 느낌이 좀 변명하지 마라 할 때 그 변명 같아서 변명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고 변론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자,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앞구절에서 보면 여러분의 신체나 재산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최상으로 가꾸도록 하는 일을 하려고 설득하는 것이다. 그죠? 자, 이것이 철학이죠. 그죠? 영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나는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부는 덕을 가져다 주지 않지만 덕은 개인이나 국가의 부와 여러 가지 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 이때 부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좋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돈 같은 거는 개별적 좋음이잖아요. 그죠? 감각적인 좋음을 대표하는 겁니다. 감각적 좋음이라고 하는 것은 덕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이때 덕이라고 하는 것은 소크라테스 입장에서의 덕입니다. 소피스트 입장에서의 덕이 아니에요. 소피스트 입장에서의 덕은 그거 돈이 자기 개인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나오는 이 덕은 소크라테스 입장에서의 덕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감각적인 좋음, 즉 부라고 하는 것은 덕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말은 우리를 가장 이성적 상태로 이르도록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가장 이성적 상태로 이르게 하는 것은 개인이나 국가에 모두 다 좋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보면 가장 좋은 것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모두 즐거움이나 괴로움에 못 이겨 그렇다고 합니다. 다른 행동이 지금 자신의 행동보다 더 좋고 또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원래의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지은 것은 무지와 다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어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이때 자기 자신에게 지는 것은 무지와 다르지 않다. 무지와 같다 이 말이죠. 그죠? 자기 자신에게 지는 것은 무지와 같고 자기 자신을 어기는 것은 지혜입니다. 이랬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프로타고라스에 대해서 프로타고라스는 그 어떤 것이요? 상대주의적인 선악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그 고르기아스하고 다르게 고르기아스는 그러니까 선과 악을 모른다.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악, 뭐 이런 거 모른다 하면 고르기아스인데 프로타고라스는 그렇지 않고 알고 있는데 저마다 개인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프로타고라스를 주인공으로 쓰여진 플라톤의 대화편이 프로타고라스입니다. 자, 좋은 것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자, 이거 소크라테스로 바라보면 이거 지행합일이 아니죠. 자기가 좋은 것을 알고 있는데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려 하지 않는다. 이거 지행합일이 아닙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이미 소크라테스하고는 안 맞아요. 그죠? 안 맞았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모두 즐거움이나 괴로움에 못 이겨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죠? 개별적인 즐거움이나 괴로움 때문에 못 이겨서 합니다. 못 이겨서 그렇다고 합니다. 다른 행동이 지금 자신의 행동보다 더 옳고 또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원래 행동을 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 이건 이제 소크라테스 이야기죠. 소크라테스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더 좋은 행동을 할 수 있으면 그걸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맞죠? 더 좋은 것을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행동보다 더 좋고 자신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원래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지행합일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더 좋은 게 뭔지 알고 있으면 그것을 행동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신이 모르면서도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이 인간이 가진 무지 중에 가장 큰 무지입니다. 모르면서 알고 있다. 자, 이것이 누구를 향한 이야기입니까? 상대주의. 그죠, 상대주의. 그죠, 상대주의. 그 다음에 그 일반적인 소피스트들 전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죠. 그죠? 자기들이 사실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는 아까 민사소송에서 이기게 만들어주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자신들이 이미 그 시대의 그 욕망의 구조, 내가 누구에게 재판을 해서 이겨야겠다는 그 욕망의 구조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겁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래서 여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일, 자,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일이 철학입니다. 자,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면서 더 많은 부와 명성을 쌓는 일에만 몰두한다면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자, 이것이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부끄럽다라고 주입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소크라테스가 제일 마음에 두고 삼파술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게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그런 일을 하고도 네가 행복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용감하다라는 행동,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았다. 부끄럽지 않느냐. 이거죠. 그죠?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에 집중하지 않고. 근데 영혼은 이성이죠. 이성.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성에 집중하면 모두에게 좋음을 선택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부와 명성이라고 하는 개별적인 것에만 집중하면 결국 너 한 사람 더 많은 거 누리고 더 많은 거 차지하려고 하는 것밖에 아닌데, 그것은 부끄럽지 않느냐. 그죠? 그러니까 모두를 위해서 살지 않고 너것들 개인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에게 철학은 공공선, 보편선, 모두에게 좋음을 위한 것이에요. 영혼을 잘 가꾸면 모두에게 좋음을 위한 걸 합니다. 그런데 영혼을 잘 안 가꾸니까 모두에게 좋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감각적인 욕망에 빠져 있다 이거죠. 감각적인 욕망. 그러니까 나는 아테네 시민을 찾아다니면서 신체와 재산이 아니라 각자의 영혼을 최상의 상태로 가꾸는 일을 하려고 설득했던 겁니다. 철학하자고 한 것이다. 부끄러움을 하려고 한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또 보면 영혼의 훌륭한 상태가 있지 않겠소? 덕스러운 상태죠. 영혼의 훌륭한 상태란 덕스러운 상태입니다. 자, 올바른 영혼과 올바른 사람은 훌륭하게 살게 되겠지만, 자, 덕스럽게 산다 말입니다. 덕스러운 거예요. 덕스러운 삶입니다. 덕스러운 삶. 훌륭한 상태도 덕스러운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 덕스러운 상태에 가면 올바르지 못한 사람과 올바르지 못한 영혼과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잘못 살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은 덕스러운 사람은 잘 살지만 이 사람은 잘 못 산 거예요. 그래서 훌륭하게 사는 사람은 복을 받고 행복할 것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반대다. 자, 여기서 보면 덕, 복, 합일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덕스러움을 알고 덕스러움으로 잘 살아가게 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셋을 덕, 복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있다. 덕복, 합일설. 그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악한 마음 때문에 뭘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플라톤도 그렇고.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지가 부족해서 몰라가지고 그 사람이 덕스럽지 못해서 불행한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면 덕스럽게 살고 덕스럽게 되면 행복하게 된다. 지덕복 합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행동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무지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바로 나오네요. 이거는 크세노폰의 소크라테스 언행록에 나옵니다. 아무도 자발적으로 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죠? 아무로 착해. 그러니까 뭐 때문에 하느냐 하면 뒤에 보면 무지하기 때문에 합니다. 무지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니까 그 실패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지덕복 합일설, 지행 합일설을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뭐 시험에 이런 구절 나오면 바로 떠올려야 돼요. 지덕복 합일설이고 지행 합일입니다. 그죠? 자, 악한 행위는 자발적으로 자기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지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래요. 잘 몰랐기 때문에 잘 덕스럽게 되지 못했고 덕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하게 되지 못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제대로 알면 제대로 덕스럽게 되고 덕스럽게 되면 행복해진다. 이러면 지덕복 합일이 되는 겁니다. 지혜롭다는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지혜롭고, 왜냐하면 우리 둘 다 아름답고 훌륭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자기가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는 생각을 하는 반면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지. 자, 뭡니까? 무지해지죠. 그 유명한 나는 무지한 것을 알아서 니보다 더 낫다. 그죠? 이 말이죠. 무지해집니다. 바로 이거 유명하죠. 그죠? 무지해지.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거죠. 그죠? 이게 뭡니까? 삼파술로 처음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무지하다라는 상태를 이끌어낸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식의 시작은 이때 지식이란 무지의 지, 내가 없애야 하는 지는 뭐냐면은 감각으로 받아들인 지식입니다. 감각으로 받아들인 지식을 수용하지 마라 이거예요. 감각으로 받아들인 지식은
사실 절대 지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프로타고라스를 은근히 비판하는 겁니다. 프로타고라스는 감각으로 받아들인 지식을 인정하기 때문에 저마다 다른 감각 주체들이 저마다 다른 지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거 지혜 아니다라고, 지식 아니다, 지혜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모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지의 지, 그죠? 나는 모른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영혼이 몸을 이용하여 감각을 통해 탐구하는 것은 수시로 변하지. 영혼이 몸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탐구하는 것은 수시로 변하지. 그래서 영혼은 마치 술에 취한 듯 헤매고 혼란스러워진다 하네. 하지만 영혼이 감각에 벗어나 그 자체로 탐구되면 순수하고 항상 그대로 있으며 불사의 것을 붙잡게 되어 헤매지 않게 되지. 자, 이게 뭡니까? 영혼 안에서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파술이나 그 상기설을 통해서 진리를 이끌어내야지 감각을 통해서 이끌어내면 안 된다라고 지금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영혼이 몸을 이용해서 감각을 통해서 탐구하는 것은 수시로 변하지 마치 술에 취한 듯 헤매고 혼란스러워진다네. 이 부분이 육체를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진리를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영혼 안에서 이끌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 뒷부분은 그러니까 삼파수를 긍정하는 것이고 상기설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죠? 영혼 안에서 하면 그러니까 탐구해야지 순수하고 항상 그대로 있고 불사의 것. 여기서 이건 뭐겠어요? 이데아죠, 이데아. 그죠? 이데아를 붙잡게 되고 헤매지 않게 된다. 영혼이 이런 상태에 있을 때에 실천의 지혜가 나타나게 된다. 자, 지행합일입니다. 이 구절에서부터는. 이 앞에서 영혼 안에서 제대로 덕스러움을 알게 되면 이런 상태가 되면 실천지혜, 실천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행합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타고라스는 같은 게 반복된 거고요. 자, 덕이 정신중의 것이고 유익한 것임이 틀림이 없다면 덕은 마땅히 지혜여야 한다. 그죠? 왜냐하면 정신적인 모든 성질은 그 자체로만 유익하지도 해롭지도 않지만 지혜를 동반하지 않는가. 어리석음을 동반하면서 유익하기 때문이다. 덕이란 어쨌든 유익한 것이므로 마땅히 지혜의 일종이어야 한다. 그죠? 덕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일종이죠. 덕스러움과 지혜로움은 같습니다. 그죠? 인간에게 덕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 가장 탁월하게 작동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덕스러움이라고 하는 것과 지혜의 상태는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때 덕이라고 하는 것도 소피스트가 생각하는 덕과 다릅니다. 소피스트가 생각하는 덕은 개인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걸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소크라테스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했던 이야기들을 쭉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소피스트들을 둘로 나누어 봤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냐 하면은 이제 프로타고라스와 고르기아스. 고르기아스. 그냥 소피스트는 상대주의라고 그런 말을 꼭 강조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절대주의. 이런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프로타고라스와 고르기아스 나르다. 프로타고라스는 상대적인 식론이 있다. 이것을 인간 척도론. 인간은 마음의 척도다. 그죠? 고르기아스는 회의주의. 근데 이 둘은 다 영혼 외부에서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 진리의 문제와 그 다음에 가치의 문제가 영혼 외부에서 시작이 되고, 여기는 아니죠. 여기서는 그 절대주의, 그러니까 절대주의는 영혼 안에서 시작합니다. 영혼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피스트하고 소크라테스, 이 소피스트들은 감각 중심이고, 그 반면에 플라톤, 소크라테스는 이성 중심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서양 철학의 전통에서 생각하면 개별적 감각 중심은
개별 중심인 거고 이성 중심은 보편 중심인 거고. 개별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를 이야기하는 상대주의고 보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별로 크게 특징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특징들. 그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다음에 프로타고라스, 고르기아스의 특징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특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조금 문제가 적용되어도 특징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를 풀어가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어떤 특징이 있고 그것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 사실 진리가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는가의 문제에 따라서 상대주의하고 절대주의는 달라진다. 진리가 영혼 밖에서 시작되면 상대주의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진리가 영혼 안에서 시작되면 절대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진리가 영혼 바깥에 있으면 그 진리를 찾는 것은 감각밖에 될 수 없죠. 그죠? 감각에 의존해야 되는데 진리가 영혼 안에서 시작된다 하면은 감각으로 영혼 안의 거를 만져질 수는 없으니까 이성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피스트 같은 사람은 감각 중심인 거고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는 이성 중심인 거고, 그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을 함에 있어서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 선이 있기 때문에 그 선을 통해서 그 좋음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 개인입니다. 개인을 옹호해 주는 데 쓴다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아까 아테네 시민 여러분 모두의 좋음을 위해서 자기는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사람은 전체, 그죠? 모두를 위한 공공선, 보편선, 선의 이데아라는 것이 모두에 대한 거잖아요. 자, 그를 집중한다라고, 그것을 향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서양 윤리도 서양 윤리는 서양 윤리 전체가 꿰뚫고 있는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동양 윤리도 나중에 하겠지만 동양 윤리 자체가 꿰뚫고 있는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한국 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소피스트하고 소크라테스를 해보면 이 사람들도 결국은 쭉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